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735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2월 최근에는 하루에 약 2만 개, 3만 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치를 보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갑당 약 459파이 정도의 평균 수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차트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첫 번째, 여기 보시는 이 차트는 제가 영상에서 매번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락업 양과 락업되지 않은 양을 구분하지 않고요. 마이그레이션에 들어오는 모든 코인의 양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생태계로 진입을 할 당시에 지갑에 담긴 이 파이코인의 비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요, 단기적으로 이 변화량이 생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로 노드 보너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멈춘다라든지 아니면 이 평균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오랜 기간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못했던 그런 지갑들이 대거로 통과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예측하기에 매우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차트는요, 익스플로어 파이와 같은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차트이고요. 파이 지갑에 순수 사용 가능한 파이의 개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나눈 것입니다. 즉 지갑에 3000파이를 마이그레이션 받았다 하더라도 그 3000파이를 100% 락업을 진행을 하였다면 당장 사용한 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1파이 이하 지갑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락업 물량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비활성화된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이후 P2P 거래나 코인 전송 등으로 인해서 획득한 그런 파이까지 모두 포함한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의 양이 이 생태계 지갑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에 매우 좋은 차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게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제 파이 네트워크 IOU 토큰의 가격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제로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다시 복구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마켓캡에서는 같은 시간에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코인게코의 이 기술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의 이 기능을 말씀드리자면은 암호화폐의 가격,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소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각 거래소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와서 그 적정 평균값을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가격의 일시적인 오류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코인 자산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 파이 IOU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 파이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몇몇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의 이 시장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파이 코인의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퍼드를 느끼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이뿐만이 아니고 알트 코인들의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큰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타 투자 자산에 비해서 매우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일희일비해서 이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 후에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또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경우 10만 달러 강력장선을 한번 뚫어냈긴 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10만 달러라는 이 저항선은 매우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기 홀더들이 이 비트코인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수익 라인을 보면요, 보통 10만 달러, 15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상징적인 구간에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0만 달러 라인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전제를 깔아놓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10만을 찍고도 또는 살짝 뚫어내고도 다시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10만까지 달려오는 기간 동안 극도의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얼마씩 간다라고 외쳐오면서 대부분 수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오면서 비트가 혼자만 달려온 게 아니죠. 알트코인까지 급하게 다 데려왔었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차트를 보면요, 한때 이 수치가 80이라는 수치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각 알트코인의 이 퍼포먼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관계가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차트에서 75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요, 보통은 알트코인 수익권자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단기 수익 실현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차트든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터치하는 그 기간 동안 강력한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면서 이 레버리지 또한 위아래로 강하게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롱 청산량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무려 15억 달러의 롱 청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 및 알트의 강한 상승에 베팅을 걸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연속 청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격에 일정한 하락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과한 레버리지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다시 다지고 상승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여러 악재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퍼드 뉴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뉴스들을 투척을 해서 지금 당장 코인 시장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자컴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상용화가 되어서 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요, 이것은 블록체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 세계 모든 암호화가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양자컴이 상용화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양자 내성 암호학은 준비 중에 있고 그에 맞는 암호학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또한 이 해시를 통한 암호학은 언제든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제 채널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이나 실제 이 양자 컴퓨터 이 필드에서 연구 중인 박사들의 내용을 공유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정말 이 퍼드가 되어서 이 코인들의 하락장을 이끈 것인가, 아니면 코인 시장에서 단순히 있어야 되는 조정의 시간이 있었고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더라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 타이밍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악재 뉴스처럼 보이는 것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죠. 예,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하락장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단기 조정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상황에서 파이가 어떤 사이트에서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다, 또는 이 원인을 파이 커뮤니티의 어떤 잘못으로 지금 분석을 해야 되냐, 이런 주장 또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파이가 몇 % 하락을 했다,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을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파이의 경우에는 소수의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곳에 지금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채널도 댓글을 보면은 물론 소수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발 파이만 이야기를 해달라, 다른 코인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이런 거는 그만해달라라고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파이만 오직 보시면서 어떤 이유를 분석을 하려거나 파이의 가격 상승, 하락을 분석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꾸 잘못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이유도 모른 채 하락장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공포심이 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파이만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비트코인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단기적인 움직임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일 뿐 아직 추세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1일입니다. 이제 12월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이 코어 팀에서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파이 브라우저와 관련된 파이 앱 개발자들을 보면요, 분주하게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파이 앱 개발자의 경우에는 파이 코어 팀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고 여러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나름 낙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커넥트 소셜 개발자 이 리치 아담스 같은 경우는 12월 4일에도 코어팀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받았고 이번 주에 앱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조정 중이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위해서 코어팀이 스케줄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조만간 올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해커톤 우승 앱인 워크포스풀의 개발자 경우에도 그의 글을 보면은 디스코드나 엑스를 통해서 파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앱 개발자들이 보는 이 시각에서는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발자들 모두 공통점을 보자면은 없던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낸다거나 불필요한 얘기를 자주 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물론 반대로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해커톤 수상 앱 중에 하나였던 와투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이코어 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출시 이후에 현재 개발 중인 앱을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투고가 해커톤 수상을 하고 나서 수년 동안 조용하긴 했었습니다. 즉 개발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파이생태계로 컴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셜랩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죠. 문제는 이 앱이 파이코어 팀의 가이드라인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슈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에게 문의를 해보았고요. 파이 앱은 예전에는 추가 로그인 방법들이 허용이 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더 엄격해져서 파이 SDK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더 나오면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꿈꿔왔던 파이 앱들이, 파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이 규정에 맞춰서 개발을 해왔던 파이 앱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파이 프로젝트들은 이 부분을 좀 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